이거나 가져가거라. 폭설이 내리던 추운 겨울밤, 20년간 시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서연은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와 건네진 낡은 보자기 하나. 보자기를 열어본 순간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고깃집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이 일상이 오늘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민수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민수 씨? 아직 설거지 남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행주를 들고 돌아보자 민수의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너랑 이혼하고 혜진이랑 살고 싶어. 서연의 손에서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3년 동안 만났어. 3년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했습니다. 가게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동안 저 속인 거네요. 속인 건 아니지. 말 안 한 거야. 그게 속인 거예요, 민수 씨. 혜진이는 나랑 잘 맞아.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민수 씨, 미쳤어요?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이 뭐 그렇게 대단해. 민수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지겨워.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모셨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법인 전환 서류에 내 이름은 빼놨어. 뭐요? 이 가게는 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돈도 대고 같이 키운 가게잖아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부에 내 이름 없어.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갈 거야. 짐은 오늘 밤까지 빼. 민수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2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몇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결혼 반지만은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여사가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에 낡은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서연의 손등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묻자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싸구려 모텔방에서 서연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보험금 조심하라는 짧은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메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바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이 통장은요? 당분간 절대 쓰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오자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 받았다며?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누가 그걸 믿어?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훔친 거잖아. 그런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보험금이 얼만지 알아?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모지의 뜻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말 조심해. 어머니는 내가 안전하게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그리고 통장 건드리면 바로 고소야.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아드님 지시입니다. 간병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됐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청소대행업체에 등록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서연이 일하는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꼴 좋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조용히 이혼하면 돈 조금은 줄 수 있었는데 어머니 보험금 노리는 일은 안 도와요. 서연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어머니가 메모를 남기셨어요. 잠시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곧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 어머니, 치매 초기야.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통장과 메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의 악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청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괜찮아?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서연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미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수 씨가 여기저기 이상한 말하고 다녀.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내가 돈 문제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뭐라고? 어머니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다고 말하고 다녀.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말 믿지 마. 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야. 나야 안 믿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잖아.
서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에 고깃집 단골이었던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새 출발하려고요. 그게 민수 씨가 그러던데요.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가게 돈을 가져갔다고요? 그렇게 말하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분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도둑처럼 봐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하시죠. 조정해서 안 되면요?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도 궁금하지? 서연은 바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라도 안 될까요? 서연이 간병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드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밀렸어. 민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데요? 한 2천만 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진 통장으로 내면 되잖아. 서연은 바로 알았습니다. 통장을 쓰게 만들려는 수법이라는 걸. 어머니 병원비는 아들인 민수 씨가 내셔야죠.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딨어.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수익은요? 다 법인 돈이야. 서연은 민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혹시 어머니 보험금 노리는 건 아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한테 할 말이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냐?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연기라는 걸. 다음 날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에는 민수와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이 민수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이야. 민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사람. 조정이 시작되자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금전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말하려 하자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하세요. 민수의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이 시어머니의 통장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주셨어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인께서는 왜 그 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어요. 메모도 같이 주셨어요. 그 메모를 보여주세요. 서연이 메모를 꺼내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글씨라는 걸 누가 증명해? 조정위원은 메모를 잠시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수와 혜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입가에 얄미운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보자.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고르는데 점주가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 서연 씨. 점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 씨가. 서연은 더 듣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모텔방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수는 동네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과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예전에 시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민수가 먼저 연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부가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서둘러 오세요. 마이너스 정윤호 변호사.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낯선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윤호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박 여사님이 미리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정 변호사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박 여사의 침대 옆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민수가 박 여사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다급하게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민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면회 금지라고 했잖아. 어머니한테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민수 씨? 서연이 서류를 보며 다가가자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보험금 서류야. 아들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보험금 얘기를 해요. 곧 돌아가실 분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너 같은 도둑한테 줄 수는 없어. 민수의 얼굴에는 악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민수 씨.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설명해 주시죠. 당신 누구야?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정윤호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가 다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률 대리인?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개월 전에 정식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아드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신 뒤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치매야. 이런 서류가 유효할 리 없어.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된 서류입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함께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네. 아드님이 보험금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이건 뭔가요?
정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자꾸 보험금 얘기를 해요. 제가 죽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속 묻고 서연이한테는 미안해요. 그 아이가 20년 동안 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알아요. 제 돈은 서연이한테 주고 싶어요. 민수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영상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수가 박 여사 옆에 앉아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요. 제가 보험금 절차 다 처리할게요. 병실 안에 민수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렸습니다. 민수는 흥분해 정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돼서 왔습니다. 경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출된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박 여사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서연 씨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준비요? 통장 증여는 물론입니다. 아드님의 불법 행위 자료도 모아두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고깃집법인 전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정황도 있고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3개월 동안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박 여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깊은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재판에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의 뜻입니다. 저는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입니다. 서연은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악행을 막아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이겨낼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믿음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서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서연에게 고깃집 공동재산의 70%를 지급하라고 민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장 생활비가 급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도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소액 대출을 주선해줬습니다. 일단 이걸로 버티세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 출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겁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서연 씨가 편하게 사는 거였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서연이 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세요? 음식이요.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음식 일을 했잖아요. 작게라도 제 이름 걸고 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서연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옥 구조의 작은 건물 앞에 폐업 임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는데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조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괜찮네. 서연이 혼잣말을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 철거하지 마세요.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건물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구조를 왜 부수려고 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건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건물주가 서연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럼요. 진작 오시지.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남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건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한정식집을 하려고 해요. 서연이 대답하자 남자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구조 살려주실 거죠?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한옥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혹시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윤입니다. 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차서연이라고 해요. 서연 씨,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건물이 없어질 뻔했잖아요.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마친 후 서연과 도윤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이 걱정이에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너무 크게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도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옥 느낌은 살리고 불편한 것만 고치면 됩니다. 도윤이 종이에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서연은 도윤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옥의 멋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도 좋아하겠어요. 정확한 견적은 내봐야 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 씨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왜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한옥을 살려주신다잖아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만 하거든요. 서연은 도윤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도윤이 바로 답했습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연과 도윤은 매일 만나 인테리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은 꼼꼼하고 센스가 좋았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음식들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서연이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표정을 보며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민수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서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 여기 왜 왔어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업한다는 거지?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민수 씨 돈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서연과 민수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민수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야? 저는 인테리어 담당자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공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에요. 일하러 온 거고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즉, 민수가 혀를 찼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인테리어야. 지금 이 현장은 서연 씨 계약으로 진행 중입니다. 도윤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수가 도윤의 건장한 체격을 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차피 곧 망할 거야. 두고 봐. 민수가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 익숙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물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인가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20년간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까지 도윤은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서연 씨 대단하세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시작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주신 기회를 헛되이 못해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통장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하셨어요? 서연당이라고 하려고 해요. 서연당. 도윤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정도 있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를 문병 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게 시작해요. 서연이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로 사람들 밥 해줄 거예요. 사람들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요. 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라는 분인데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일해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여사의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당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설계한 인테리어는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세련미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요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개업일이네요. 도윤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앞치마 끈을 다시 매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려요. 잘 될까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식해봤잖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SNS에 올린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온 젊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와,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첫 손님들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상을 차려 손님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명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물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양념이 과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어요. 서연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블로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집 리뷰 블로그 운영하는 김정민입니다. 블로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서연이 놀란 얼굴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게를 알게 되셨어요? SNS에서 사진 보고 왔어요. 한번 직접 먹어보고 싶었어요. 김정민은 메뉴를 찬찬히 살펴보고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더 집중되었습니다. 김정민이 음식을 먹는 동안 서연은 주방에서 몇 번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장님, 김정민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맛 거의 없어요. 전통 맛이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서연이 매출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밝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당은 예약 전화로 바빠졌습니다. 김정민의 블로그 리뷰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집, 리뷰 제목만으로도 관심이 몰렸습니다. 사장님, 아르바이트 직원이 예약 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예약이요. 2주 뒤까지 다 찼어요. 정말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서연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도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손님 안내도 도왔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주셔도 돼요? 본업도 있으실 텐데. 괜찮아요. 도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당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맛 아무나 못 내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생 연구하신 레시피예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돼요. 어머니 레시피 덕분이에요. 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통장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연도 울먹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도윤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도윤 씨예요.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차갑게 대하셔서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진짜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는 가족 있으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요즘은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안 외로워요.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계약금과 인테리어,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윤이라는 소중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도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오랜만에 아주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연당 계엄 6개월째를 맞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소화불량과 피로감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하지만 무거운 얼굴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어떤가요? 서연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초기 위암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의 머리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위암이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발견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잠깐 시간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많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바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난 도윤은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서연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서연은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위암이래요. 초기라긴 한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수술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기면 충분히 나아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가게는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예약도 많이 잡혀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치료만 생각하세요. 도윤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서연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 주방 직원 강 씨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 씨, 어디 가세요? 서연이 불러 세웠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강 씨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당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어요. 왜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있다고 들었다고 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당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 이상 글이 올라왔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서연당 식중독 의혹, 위생관리 엉망.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 그런 적 없잖아요.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잘 지내나? 민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요즘 가게가 좀 시끄럽다던데. 당신이 한 짓이죠? 서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이런 소문이 왜 돌아요? 글쎄, 진짜 문제 있었나 보지. 민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민수가 있다는 것을. 오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씨가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서연이 붙잡고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강 씨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강 씨는 말을 흐리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몸부터 챙기세요. 수술이 먼저예요. 가게가 망하면 어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고 다시 일으킬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황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박 여사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박 여사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또 방해하고 있어요. 이번엔 가게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 수술도 받아야 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 변호사가 상황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정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민수의 짓이 맞습니다. 강 씨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밝혀질 수 있는 거죠? 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는 수술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도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가게는 어떻게 돼요? 걱정 마세요.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요? 네. 다들 서연 씨를 믿고 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통장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잠깐 맡아주세요. 왜요? 이 통장이 있으면 왠지 힘이 날 것 같아요. 도윤은 통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이겨낼게요. 서연이 마취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서연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다며 안심시켜줬습니다. 도윤이 병실에서 서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도윤이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정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 씨 일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도윤이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씨가 다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3천만 원을 주고 강 씨를 시켰다고 인정했어요. 금융 거래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민수는요? 이미 고소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증인매수 혐의입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당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서연당 지키기 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찍은 음식 사진과 후기를 올렸습니다. 서연당은 정말 깨끗해요. 사장님이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다 봤어요. 악성 소문에 속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서연 씨가 진심이니까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캠페인 덕분에. 오히려 서연당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약 문의가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퇴원한 서연이 가게로 돌아오자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 변호사를 통해 민수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형사처벌이 부담되는 모양입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재판에서 민수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의 증언과 금융 거래 내역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거만함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도윤은 조용한 식당에서 둘만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어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으면 저도 서연 씨를 만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서연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정직한 가게로 알려졌습니다. 도윤의 인테리어 사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서연당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의 음식을 정기적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신 요양원부터 해요. 두 사람은 매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연이 만든 음식을 드시며 편안한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박 여사의 눈에 깊은 뿌듯함이 담겼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통장 덕분에 두 번의 큰 위기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 통장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당은 이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갔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이 목표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연당 위로 빛났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도윤은 서연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직원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주례를 맡았고 박 여사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도윤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축복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결혼 후 서연과 도윤은 서연당 푸드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전통 한식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서도 서연당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가 더 많은 집으로 가면 좋겠어요. 좋아요. 서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밀키트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서연의 정성과 맛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사업이 자리를 잡자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 가장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재단. 서연은 이 이름을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재단 설립 종자돈으로 시어머니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사용했습니다. 박 여사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이에요. 서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달 어려운 가정에 밀키트를 나눴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는 작은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던 그때를요.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서연과 도윤은 직원들과 함께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희 결혼했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통장이 제 인생을 살려줬어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과 도윤은 서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 1주년이라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행복해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가 주셨던 보자기와 통장,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사랑이었구나.
서연이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당은 더 번창했습니다. 정직한 맛과 진심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냈습니다. 제목은 보자기 하나에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 이 말은 서연당 푸드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늘 서연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마친 뒤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서연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봄날 오후 서연과 도윤은 박 여사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셨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평생 기억할게요. 서연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정의가 결국 이긴다는 증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보자기 하나에서 모든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보자기 하나에서 시작된 서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0년간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절망의 나락에서 서연을 구원해 준 것은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용기였고 새로운 사랑을 만날 기회였으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힘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